안녕하세요. 네, 잘 계셨어요? 네,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되는 유튜브 법률 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반가운데 옷이 똑같아요, 우리. 네. 구독과 좋아요. 그럼 오늘은 약간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. 그 구상권하고 네.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아직 이제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에게 구상권을 딱 이렇게 청구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일하다가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을 종사자에게 한다? 인천에 이제 한 사례가 있는데 밤에 근무하다가 저는 이제 퇴근을 했어요, 아침에. 근데 이 어르신이 병원으로 아침에 후송이 됐습니다. 근데 그 후에 어르신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. 나중에 이제 요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 어르신의 치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절반씩 부담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치료비를 청구를 하는 거죠. 그건 말이 안 된다. 그래서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? 네. 원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는 잘못이 있어요. 고의로 했거나 과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럴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.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시설에서 의료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시지는 않잖아요. 네, 그쵸?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시설에서 할 일은 딱 이거죠. 이제 어쨌든 계속 그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계속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, 그리고 그 시설에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, 그렇죠? 네.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으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드려야 되죠. 그렇죠. 제때 연락을 해서 이송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의료진이 뭐 오셔서 뭐 처치를 하시게 하거나 이런 의무를 뭔가 위반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밤근무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건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고요. 그렇게 책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서 다 비슷한 사례로 연락이 왔는데 밤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야간 휴게 시간에 길게 쉬다 보니까 혼자서 20명, 30명을 돌보고 있어요. 그래서 A번 방에서 어르신을 돌보는데 C번 방 정도에서 어르신이 다치신 사례인 거죠. 물리적으로 뭐 쫓아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다쳤다고 치료비를 그걸 요양보호사가 다 물어야 되는.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또 그걸 노인학대로까지 신고해서 퇴사당하신 분이 계시고요. 알고 봤더니 회사 쪽에 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. 어르신 다칠 경우. 그래서 배상보험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따로 또 치료비를 물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.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정말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면서까지 참아가시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상권 이야기가 소문이 난다는 게 저희는 너무 두려워요. 이것에 대한 대응 방법 이런 게 혹시 뭐 있을까? 그리고 이래도 되나?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이제 밤에도 사실 어르신들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눈길을 계속 받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밤에도 계속 돌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두세 개 방을 한꺼번에 관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못 보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거죠.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만들 때도 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을 만들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어르신 몇 분당 요양보호사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. 낮에도 몇 분 있어야 되고 밤에도 몇 분 있어야 되고 맞아요.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가 있지. 맞습니다. 아니 나는 이 방에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벽을 뚫고 볼 수는 없잖아요. 이런 현실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.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 장기요양 제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. 그리고 그걸 시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. 그래서 그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만큼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.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구상권 청구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네. 당장 지금 저희가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?
사실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고 그렇죠. 늘 네. 역시 사고나 어떤 상해라든가 그렇죠. 뭐 안 좋은 결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건데 네. 가령 이제 학교 같은 예를 들면요. 네. 학교에서도 사고가 많잖아요. 그렇죠. 많을 수밖에 예, 없잖아요. 예, 그래서 아이들. 학교 공제회라는 걸 만들어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학교 공제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다 배상을 해주고요. 네.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사고들에 대해서 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면 정말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. 아주 무거운 과실일 경우에 폭력이 일어나는 사태를 눈앞에 보는데 뭐 그냥 갔다든가 네. 뭐 이런 무거운 과실이 아니라면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줘요.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네. 거죠. 안 그러면 어떻게 떨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? 그렇죠. 네. 그런 게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는 네. 적용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. 전혀 안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일반 의료기관하고도 좀 다른 게 네. 건강보험 외의 시술도 많고 네. 의료기관에서는 또 그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시설들도 꽤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모든 서비스가 다 장기요양 처리가 되잖아요. 네. 거기에 한해서만 지금 그 제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면제, 또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 면제처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도록 하는 네. 시스템을 공무원이나 학교처럼 그 너무 만들어주는 절실한 게 것 맞는 같습니다. 네, 근데 소송을 당하면 사실 굉장히 힘드시잖아요. 네, 선생님께서. 너무 힘듭니다. 네,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시기 전에 이 문제를 잘 시설에도 설득도 하고 흔들릴 때 네. 마음도 용기도 북돋아주고 이러려면 정말 노동조합이 필요해요. 예,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노동조합을 싫어하시죠. 그렇지만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요. 그렇죠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노동조합 가입 꼭 부탁드립니다. 네, 좋아요. 네. 오늘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구상권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법이 있으시면 국회의원들한테 만들라고 해도 되지만 국민들도 법을 만들 권한을 가지는 게 맞고요. 네. 네, 주권자니까요. 네,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필요한 법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네. 만드실 수 있고 그런 걸 도와드리려고 국민입법센터를 만들었습니다.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우리 요양보호사 특별법을 준비하시던 변호사님들이 다 함께 하고 계신다고 예, 저희가 계기가 됐나요?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이렇게 네. 아는 법 만들어놨고요. 네. 네,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법들도 아마 조금 더 쉽고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